기다란 초콜릿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자를 수 있습니다. 긴 조각과 짧은 조각으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칼을 대시겠습니까? 한가운데서 자르면 두 조각이 똑같아 심심합니다. 끄트머리는 한쪽이 너무 초라하고요. 그렇다면 보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자름은 대체 이 막대의 어디쯤일까요? 놀랍게도 이 유치할 만큼 단순한 질문의 답에는 어엿한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황금비. 기호는 그리스 문자 파이입니다. 값은 1.618로 이어지는 무리수죠. 오늘의 여정입니다. 자름 하나가 무리수가 되고 그 무리수가 씨앗과 별에 새겨집니다. 진짜 출발점은 이 한 조각입니다. 코사인 36도가 황금비의 절반이라는 사실. 왜 하필 오각형 하나가 그 무리수를 통째로 품고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안심시켜 드리자면 필요한 도구는 나눗셈과 비율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만들어 쓰죠. 선분 하나를 자릅니다. 그 단 한 번의 자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비율이 태어납니다. 정의는 한 줄입니다. 전체 대 긴 쪽이 긴 쪽 대 짧은 쪽과 똑같아지도록 나누는 것.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막대 하나를 놓고 먼저 한가운데를 잘라보겠습니다. 전체 대 긴 쪽은 2, 긴 쪽 대 짧은 쪽은 1, 두 비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끝쪽에 바짝 붙여서 긴 쪽을 0.9까지 늘려볼까요? 이번엔 1.111과 9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졌네요. 가운데는 너무 작고 끝쪽은 너무 큽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딱 겹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긴 쪽은 0.618, 짧은 쪽은 0.382가 되는 자리. 전체를 긴 쪽으로 나눠도 긴 쪽을 짧은 쪽으로 나눠도 둘 다 1.618입니다. 전체는 1, 긴 쪽은 x, 짧은 쪽은 y, x분의 1과 y분의 x가 같습니다. 이 공통 비율에 붙은 이름이 그리스 문자 파이, 우리가 부르는 황금비입니다. 그 값은 1.618로 시작해 소수점 아래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긴 쪽은 파이분의 1, 짧은 쪽은 파이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름은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직사각형 하나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가로와 세로가 파이 대 1인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하나를 뚝 떼어냅니다. 남은 조각이 다시 파이 대 1, 황금비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자기 닮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을 손으로 캐내 봅시다. 황금비는 전체를 긴 쪽으로 나눈 비였죠. 긴 쪽을 L, 짧은 쪽을 S라 하면 황금비는 1 더하기 L분의 S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L분의 S는 S분의 L을 그대로 뒤집은 역수입니다. 그러니 깔끔한 한 줄이 남습니다. 황금비는 1 더하기 황금비분의 1. 이 한 줄이 황금비의 심장입니다. 정의 안에 자기 자신이 다시 들어앉았죠. 양변의 황금비를 곱해 분수를 털어내면 분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남은 건 중학교 때 배운 평범한 2차 방정식 하나입니다. 근의 공식의 개수를 그대로 꽂습니다. 근호 아는 1 더하기 4, 곧 5. 그래서 답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길이의 비를 다루니 음수는 버립니다. 남은 양수가 바로 그 값이죠. 이 방정식은 황금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막대 3개를 나란히 놓아보죠. 황금비에 1을 더하면 제곱, 1을 빼면 역수가 됩니다. 소수점 아래는 그대로죠. 덧셈과 뺄셈이 제곱과 역수를 대신하는 희한한 수인 셈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물선 하나와 직선 하나를 겹쳐보죠. y는 x제곱, y는 x 더하기 1, 두 선이 만나면 두 식이 같아집니다. 교점은 둘, 오른쪽이 황금비 1.618, 왼쪽이 푸사이 마이너스 0.618입니다. 한 걸음 더 제곱식의 제곱근을 씌우고 우변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되먹입니다. 심장 같던 그 한 줄에도 자기 자신을 무한히 집어넣으면 연분수가 자랍니다. 두 무한식이 정말 한 곳으로 모일까요? 층을 쌓을수록 금색 점선에 달라붙습니다.
제곱근은 아래에서 꾸준히 오르고 연분수는 위아래를 오가며 다가갑니다. 연분수 분모에는 가장 작은 수 1만 줄곧 나오죠. 그래서 근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2차 방정식 하나로도 무한식 둘로도 같은 수위 고집이 다음 장 해바라기로 이어집니다. 황금비는 종이 위 계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얼굴을 내밀죠.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조개 껍데기의 나선. 황금비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막상 자를 대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디를 끝으로 잡느냐에 따라 값이 제각각이라 약 1.618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상당수가 뒷날 끼워 맞춘 낭만적 해석이라는 게 요즘의 평가죠.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눈속임 없이 진짜로 새겨진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건 길이가 아니라 각도입니다. 한 바퀴 360도를 황금비로 나눠보죠. 큰 조각은 약 222.5도, 그 나머지 각은 약 137.5도입니다. 이 나머지 각을 황금각이라 부릅니다. 식물의 잎이 순차적으로 나는 각도죠. 식물은 왜 하필 이 각도일까요? 황금비는 분수로 근사하기 가장 나쁜 수였습니다. 잎이 한 바퀴에 2분의 1, 5분의 2처럼 유리수 배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몇 장 만에 앞잎과 정확히 겹쳐 서로 그늘을 지웁니다. 아래 잎엔 햇빛이 닿지 않죠. 황금각처럼 근사하기 가장 나쁜 각도로 돌면 잎끼리 영원히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공간을 가장 고르게 나눠 가지죠. 이제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황금각으로 놓은 씨앗은 어느 쪽에도 빈틈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유리수 각도인 144도에서는 씨앗이 5갈래 살로 줄지어 큰 틈을 남깁니다. 유리수로 나쁘게 근사되는 각도일수록 자연이 공간을 알뜰하게 씁니다. 황금비는 수열에서도 나옵니다. 1, 1, 2, 3, 5, 8, 13, 피보나치 수열이죠. 이웃한 두 항의 비를 이어가면 그 극한이 황금비로 수렴합니다. 증명은 피보나치 편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황금비가 가장 우아하게 숨은 도형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황금비가 가장 우아하고 가장 정확하게 숨어있는 도형이죠. 바로 정오각형. 5 꼭지점을 잇는 대각선을 전부 그으면 별 모양 오망성이 떠오릅니다. 먼저 각도부터 봅시다. N각형의 한 내각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자리에 5를 넣으면 5분의 180 곱하기 3, 계산하면 108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꼭지점에서 나가는 두 대각선이 이 108도를 똑같이 셋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니 가장 뾰족한 삼각형의 꼭지각은 36도 위각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돌리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코사인 36도의 정확한 값이죠. 계산기는 0.809라고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황금비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세 값을 나란히 놓아보면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완벽하게 포개집니다. 유도는 짧게 짓겠습니다. 세타가 36도면 3세타는 108도, 2세타는 72도죠. 여기에 3배각과 2배각 공식을 넣고 C를 코사인 세타로 두면 3차식이 곱으로 쪼개집니다. C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 뒤쪽 2차식이 답을 줍니다. 결론만 챙기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첫째 길입니다. 그 값을 쥐고 아까 빨갛게 칠했던 삼각형을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밑변을 1로 놓고 알고 싶은 두 다리를 X로 놓습니다. 무기는 코사인 제2법칙이죠. 코사인 36도 값을 그대로 넣고 정리하면 X제곱만 홀로 남게 됩니다.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위아래에 3 더하기 루트 5를 곱하면 분모가 깔끔하게 4가 됩니다. 그런데 근호 안에 또 근호가 들어있죠. 이 이중근호를 벗겨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A를 1, B를 5로 두면 6은 1 더하기 5, 이 루트 5까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우리가 그토록 쫓던 황금비 그 자체입니다. 정오각형에서 대각선 대 변의 비가 바로 황금비였던 겁니다. 게다가 별을 채우는 조각은 두 종류뿐이고 둘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와 밑변의 비는 어느 쪽을 잡아도 황금비로 떨어집니다. 안쪽에 생긴 작은 오각형은 다시 별을 품고 그 별은 또 더 작은 오각형을 품습니다. 축소 배율은 황금비 제곱분의 1, 0.382, 게다가 매번 36도씩 돌아갑니다. 둘째 길입니다. 같은 결론을 복잡한 코사인 계산 없이 훨씬 간단하게도 얻을 수 있죠. 전체를 1, 긴 토막을 x, 짧은 토막을 y로 두고 황금 분할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y는 1 빼기 x였죠. 두 식을 겹치면 1 빼기 x가 x제곱이 됩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x분의 1을 t로 두면 t제곱은 t 더하기 1. 둘째 절에서 만났던 그 방정식이 이번엔 정오각형 안에서 똑같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길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무기, 프톨레마이오스 정리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곱의 합이 두 대각선의 곱과 항상 같습니다. 오각형의 5꼭지점은 한 원 위에 있죠. 사각형 ABDE의 이 정리를 그대로 씁니다. 양변을 S제곱으로 나누면 세 번째로 똑같은 방정식이 튀어나옵니다. 코사인 법칙, 선분의 비, 프톨레마이오스. 세 길이 모두 같은 방정식 하나로 모여듭니다. 다빈치는 파치올리의 신성한 비례의 다면체 사파를 그렸는데 그 면이 바로 이 오각형이었죠.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의 자름에서 별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글은 황금비 개괄처럼 보였지만 진짜 출발점은 아주 작은 사실 한 조각이었습니다. 코사인 36도가 황금비의 절반이라는 것, 그 톱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톱니가 코사인 제2법칙과 선분의 비례식과 프톨레마이오스 정리를 물고 돌았습니다. 세 길은 출발점이 달랐지만 끝에서는 똑같은 방정식 하나로 모였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죠. 우리는 초콜릿 막대를 어디서 자를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자름의 조건이 무리수 황금비가 되고 그 수가 해바라기의 각도로 자연에 새겨졌습니다. 나눗셈 하나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무리수와 무한식과 별을 거쳐 이 한 줄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그 자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개념이 수식이 되고 수식이 다시 그림이 되는 연쇄. 손끝이 0.618에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이야기가 그 한 번의 자름 안에 담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